네, 마지막 영상이 촬영이 되질 않아서 다시 재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램과 CPU가 연결된 구조의 그림을 표현한 이 강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걸 뭐 강조하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요, 이 사각형을 그려준 것들이 실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면 128 곱하기 8 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128개의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그 메모리 하나의 공간의 크기는 8이에요. 그러니까 8비트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실제 메모리 칩,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메모리 칩에 여기는 한 가닥의 선으로 그려져서 8비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개의 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개의 핀은 당연히 8개 각각의 라인, 8개의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칩 셀렉트 선 1, 2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개 비트의 어드레스라고 되는 이 7개 비트의 어드레스도 실제로 7개 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7개 핀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들은 특별하게 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건지 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핀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핀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8개의 핀이라고 했던 부분은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 선, 그러니까 데이터 핀이에요. 데이터들이 오가는 그런 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어드레스 선과 칩 셀렉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드레스 버스와 연결되는 어드레스 핀이 될 거예요. 이 램에게 데이터를 읽고 쓰라고 신호를 주는 이 선은 뭘까요? 네, 제어선에서 나오는 신호가 되겠죠. 이 선은 컨트롤 버스, 컨트롤 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롬에 대한 걸 보시면 롬은 같습니다. 실렉스트니까 어드레스 버스 9개 라인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실제 8개 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제어선이 빠졌어요? 예, 롬의 특성이 그렇죠. 데이터를 읽어내기만 하니까요. 어드레스 값만 알려준다면 그거를 읽어내든 뭐 보내주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 우리 메모리 핀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메모리 핀들은 결국 마더보드의 어떤 선들 각각의 통로에 연결이 될 텐데 그 통로들을 우리가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스 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버스 선은 결국 세 가지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MAR 한번 생각해 보시면 MAR이 있었다 그랬죠. MAR은 뭐예요? 주소값 실어 나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은 다 비트 값들이고 그 비트들은 각각 선에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선들은 어드레스 버스와 연결이 될 거고요. MBR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MBR은 실제 데이터 값이 오가는 곳이죠. 앞에서 했을 때 뭐 3, 4 또는 명령어 값인 add 땡땡 이렇게 그 데이터 값들은 실제 메모리 저장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이동시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 버스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CPU와 메모리들은 이러한 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뭐 데이터 버스 써졌는데 여기 한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가 다 연결돼야 되는 게 여기 딱 그림을 그리면 8가닥이야. 여기도 8가닥이야.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어 신호가 있고요. CPU에. 다른 부분들은 어드레스 버스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이 표는요. 실제 메모리와 CPU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실제 컴퓨터 시스템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크게 강조하지 않고 지금 하는 얘기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CPU에 연결되지 않은 핀들이 있습니다. 11번 핀에서 16번 핀까지, 그러니까 6개의 핀이 있는 거죠.
결국 이 6개의 핀들에 추가적으로 더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메모리 64개의 공간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 현상 중요한 개념이고 전산하는 사람들한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알고들 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노트북을 샀어요, 친구하고. 내 노트북에 메모리가 좀 4개가 꽂혀 있어요. 친구 노트북에도 4개가 꽂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얼마 전에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하재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CPU를 갈기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자, 그래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친구는. 근데 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산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처음부터 내 건 안 되는 거였대요. 내가 친구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싸게 샀고 스펙이 똑같다 그래서 CPU도 똑같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양도 똑같아서 샀는데 내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CPU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놀고 있는 핀들은 있어요. 근데 내 뭐가 없는 거죠? 마더보드 상에 그게 가능한 버스 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 메모리 상에 4차선 도로, 내 메인보드 상, 미안합니다. 메인보드 상에 4차선 도로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요, 이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차들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럼 내 마더보드 상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16차선 도로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4차선보다 필요하다면 나머지 차선들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 컴퓨터 시스템은 좀 더 복잡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다면. 하지만 나중에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8기가, 16기가 이렇게 꽂아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는 만들어 있던 내 친구의 컴퓨터는 더 비쌌던 거고요. 내 거는 이제 더 달리게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이 도노방이 이거밖에 없어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걸 꽂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복잡도 향상되면 비용은 비싸지죠. 그래서 메모리의 확장성 이런 걸 따질 때 내부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의 마더보드에는 얼만큼의 수용 가능한 버스라인이 그려져 있다, 그려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림인데요. 일단 이런 정도에서 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